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도 한국은 뭐든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배달의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먹거리 안에서는 온라인 쇼핑을 기피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매일경제는 최근 배송 서비스 핵심인 배송 거점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는 반대로 온라인 쇼핑 포비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확진자가 나온 쿠팡 고양 물류센터는 인천, 덕평, 동탄, 대구와 함께 쿠팡에서 가장 규모가 큰 메가 물류센터로 구분됩니다. 메가 물류센터는 물품을 한 곳에 모아 가장 처음 분류하는 곳으로 지역에 따라 센터에서 나눠진 상품들은 더 작은 물류센터나 쿠팡맨, 쿠팡플렉서들이 최종 소비자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캠프로 보내집니다. 물류업계는 쿠팡이 수도권을 서북, 서남, 동북, 동남 4구역으로 나눠 상품을 배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류센터가 각 구역을 담당하며 고양 물류센터는 서북부 지역을 커버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고양 물류센터는 부천센터보다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넓고 대체할 수 있는 센터가 적다 보니 배송 지연과 같은 서비스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로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배송을 맡는 쿠팡 플렉서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도는데요. 쿠팡 플렉스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쿠팡맨이 돼 자신의 차에 쿠팡 택배를 적재해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쿠팡에 따르면 일산 3호 캠프는 이날 쿠팡 플렉서들에게 차를 갖고 들어오지 말 것을 공지했습니다. 이따른 확진자 발생으로 당분간 일을 쉬겠다는 쿠팡 플렉서도 나오고 있어 쿠팡이 배송 인력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플렉서 지원이 줄면서 지난 27일 폐쇄된 부천 물류센터에서 물량이 분산된 강서, 일산, 구로 인근 캠프에서는 배송 단가가 크게 올랐다고 하네요.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 온라인 맘카페에는 부천에 이어 고양센터에도 확진자가 나왔다며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과일을 보관하는 실온실 직원이 확진이라는데 걱정, 컬리도 로켓프레시도 불안해서 당분간 못 시키겠다. 한동안 온라인 쇼핑을 쉬어야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고 하네요. 업계에서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굳이 두 기업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웹툰은 기존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과는 달리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환경에서 보기 좋도록 환경이 꾸며져 어느 틈엔가 만화의 대세로 떠올랐는데요. 한국경제는 네이버가 해외 시장에 불고 있는 한국 웹툰 발안을 확산하기 위해 미국 자회사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미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의 글로벌 웹툰 사업을 총괄한다고 하네요. 현지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손잡고 지식재산권 IP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등 웹툰 열풍을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려는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네이버 웹툰 사업의 중심은 한국이었죠.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을 자회사로 두고 네이버 웹툰 산하에 미국의 웹툰 엔터테인먼트, 일본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 한국의 스튜디오 N 등 손자 회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변화는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일본 사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시작됐는데요.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일본 라인이 보유하고 있는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 지분 70%를 확보했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라인은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 지분을 넘겨주는 대신 웹툰 엔터테인먼트 신주를 확보했는데요. 웹툰 엔터테인먼트 전체 지분의 33.4%의 규모입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다른 웹툰 자회사 지분 인수에도 나설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대대적으로 웹툰 관련 자회사 개편에 나선 것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사업에 더욱 힘을 보태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분기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거래액은 전분기 대비 60%가량 증가했습니다. 상승세를 주도한 곳은 북미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결제자는 전년 대비 3배, 결제자당 결제 금액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미국 콘텐츠 시장은 세계 어느 곳보다 규모가 큰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콘텐츠 시장은 8,76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2위인 중국의 2배 이상의 규모인데요. 같은 기간 한국 시장은 656억 달러였습니다.
네이버는 앞으로 미국을 글로벌 콘텐츠 시장 공략의 거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 산업 분야로는 역시 배달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러시아에서는 독특한 배달 형태가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는 러시아에서 코로나 사태로 유흥업소가 일제히 문을 닫자 직장을 잃은 스트리퍼들이 이색적인 음식 배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아래 위 속옷만 걸친 파격적인 복장으로 대낮거리를 활보하며 손님들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현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지며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낳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현지 소셜미디어에서 일련의 여성 배달원들이 배달 가방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 여성들은 검정이나 빨강 상하이 속옷과 스타킹만 걸친 차림으로 피자 등을 손님들에게 나르고 있었는데요. 각자 코로나 방지 마스크와 장갑도 낀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이들의 사진은 좋아요를 수백 개씩 받고 수십 건씩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러시아 시베리아 야쿠츠크 지역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스트리퍼들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러시아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적 휴업령을 내리면서 유흥업소 영업이 중단되자 이들도 덩달아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배달 영업만큼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자 현지 피자 업체가 이들을 배달원으로 고용했다고 하네요. 야쿠츠크는 연간 평균 기온이 영하 9도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로 알려져 있죠. 한겨울인 1월 평균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며 7월 한여름에도 평균 기온이 19도쯤 머문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지 소셜미디어 상에는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임시라도 직장이 생겨 다행이다는 여론도 일부 있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하네요. 이날 노출 복장의 한 여성 배달원을 몰래 찍은 듯한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올라오자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 가게 영업을 중단시켜라 등의 댓글 100여 개가 줄줄이 달렸다고 합니다. 한편 코로나 봉쇄령으로 휴업을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 식당들에선 이달 중순 나체 사진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국의 봉쇄령에 반발하며 정상 영업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하네요. 러시아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전국 단위 휴업령을 해제했지만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한 다수 지역은 여전히 휴업령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큼이나 SNS를 많이 활용하면서도 SNS 회사들과 나를 세우는 국가 지도자도 없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그와 관련한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GDNet은 소문으로 떠들던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플랫폼 규제 조치가 사실로 판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8일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소셜 플랫폼에 법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시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는 겁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트위터, 페이스북에 당장 변화를 몰고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립적인 플랫폼으로 누리던 법정 보호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담고 있어 앞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무부로 하여금 연방통신위원회에 통신품위법 230조를 대체할 법 제정 작업을 지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연방거래위원회에 정치적 편향과 관련된 각종 고소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기술기업들의 컨텐츠 정책이 중립적 플랫폼이란 법적 지위와 충돌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갖도록 한 것이죠. 트럼프는 이날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트위터에 오늘은 소셜미디어와 공정성에 있어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기업은 제3자가 올리는 유해물 또는 명예훼손의 게시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면책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그 무렵 막 떠오른 인터넷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 서명을 앞두고 트위터와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우편 투표가 선거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자신의 트윗에 대해 트위터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딱지를 붙인 것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27일 공화당원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보수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그들을 강하게 규제하거나 폐쇄할 것이라고 트윗을 올리면서 강력한 규제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카트라이더는 꽤 오래전부터 익숙한 컴퓨터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모바일로 돌아와 세대를 아우르는 이용자를 확보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넥슨은 모바일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가 서비스 2주차에 접어들며 전 세계 900만 명의 누적 이용자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일 최대 이용자 수는 357만 명으로 서비스 1주차 기록을 뛰어넘었다고 하네요.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4위와 애플 앱스토어 1위에 각각 올랐고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지난 16일부터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작 지적 재산권자인 PC버전 카트라이더에 익숙한 3040과 10대 청소년들을 모두 끌어들였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YG앱에 따르면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국내 이용자 중 절반가량인 46.5%가 10대로 나타났습니다. 30대가 19.9%, 20대가 16%, 40대가 13.3%로 뒤를 이었습니다. 카트라이더가 서비스 16주년을 앞둔 장수 게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작의 향수를 모바일에서 재현한 것은 물론 모바일을 통해 카트라이더를 처음 접하는 Z세대 공략에 성공한 셈입니다. 넥슨은 10대 사이에서 호감도가 높은 방송인 장성기와 김민아를 게임 광고 모델로 채택해 10대 유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오는 31일에는 유명인이 대거 참여하는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슈퍼매치를 개최합니다. 이날 대회에는 인기 유튜버 김재원과 릴카, 프로게이머 홍진호 등이 참가합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